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연세병원 병원장 전성환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병원은 꼭 피해라 라고 하는 몇 가지 항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주 전공이 무엇인지 프로필이 안 나와 있는 병원은 거르셔야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보통 그 의료진 프로필을 먼저 보시죠, 그죠? 여기 병원에는 어떤 의사가 있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의료진 프로필에 어떤 전공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암 환자인데 나를 이제 치료해줄 원장님이 과연 어떤 것을 전공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병원들은 그 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암에 대해서 좀 전공을 오랫동안 해야지 경험도 많고 하니까 선택을 하실 때 일단 그 병원의 의료진의 프로필을 꼭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환자의 치료 사례를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거나 팝업처럼 환자 사례가 홈페이지 열자마자 나오는 병원, 이런 병원들은 거르셔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환자의 치료 사례를 이렇게 나열할 때 읽다 보면은 야 진짜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쓰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이 치료 사례가 제대로 된 사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치료 사례가 좀 논리적이지 않고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좀 사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혈액종양을 전문으로 한 이제 전문의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이제 뼈에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립선이라든지 유방암에서의 뼈의 전이는 그래도 예후가 불량하지 않은 거예요. 전립선암에 사실은 이제 호르몬 치료, 남성의 호르몬을 없앤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거세한다, 거세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세요법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전립선암은 사실은 너무 초기이거나 사실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 한방병원 같은 데서 이제 자기가 개발한 약이 뼈에 잘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례를 드는데 다 전립선암인데 거세요법 하고 이런 분한테 줘서 좋아졌다. 의사들이 이제 좀 보면 이거는 케이스로서 좀 부적절한 거죠. 그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케이스로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했더니 좋아졌다 이런 거는 이제 케이스로서의 좀 의미가 있겠죠. 보는 환자분들은 야 이거 이렇게 쓰면 나도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봐야 할 것은 동반된 치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뼈 전이가 이게 예후가 나쁜 암인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거고요. 되게 과장되고 왜곡되게 그 사례를 주장하는 경우는 좀 거르셔야 합니다. 그 동반된 주치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약을 같이 추가를 해서 어떤 게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그 약으로 인해서 다 좋아진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모든 거를 다 낫게 해줄 것처럼 쉽게 홍보하는 병원도 거르셔야 합니다. 부작용도 없으면서 다 낫게 하는 게 있다 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병원들은 좀 사자의 냄새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또 치료를 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되게 유혹에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기꾼과의 구분점은 그런 것 같아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암 환자분이 왔을 때 마치 이제 다 완치시켜 줄 것처럼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참 용감하신 것 같으신데 그런데 보면 또 치료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효과가 좀 떨어질지언정 부작용이 없는 대체의학을 선택해라. 성분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굉장히 독성이 있는 그런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없는 대체의학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은 다 요양병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요양병원은 가지고 있는 약이 좀 제한되어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분야가 암이나 이런 내과적인 이제 중증을 잘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응급상황이 있을 때 대처를 금방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다 응급실로 보내시거나 하는데 이제 응급실로 보내면 괜찮은데 그 응급상황인 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환자의 치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선택을 할 때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저희 모두가 행복한 연세병원은 일단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항생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VRE, CRE, CP라고 하는 굉장히 독한 균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도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환자분이 굉장히 중증이고 하면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산소를 굉장히 고함량으로 하는 하이플로우라고 하는 기계를 하고 있을 때는 앰뷸런스에 그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들이 다 가능한 병원으로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저희 병원은 ICU처럼 이제 보호자가 상주할 수 있는 ICU죠.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보다 조금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중환자실 가시면 보호자분들이 같이 계실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중환자실 그런 모니터링이 다 되면서 보호자도 같이 계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실이 있어가지고서 끝까지 같이 보호자분이 계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피해야 할 병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병원을 사실 고르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검색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